으다! 상황은 캐틸 농장을 접수하러 왔던 크누트의 군대가 캐틸의 선동에 따라 나선 수많은 농민 병사들을 무참히 도륙해버린 그 직후로 들어갑니다. 크누트는 온전한 상태의 농장 확보를 위해 한 번 더 최후의 황복 공고를 건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 토르핀과 에이너르는 이미 자유의 상태였고 레이프 에릭손의 배를 타고 고향으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토르핀은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게 도와준 이 농장과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을 그냥 못 본 채 할 수 없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크누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당연히 크누트의 병사들은 토르핀을 막았었죠. 그저 농장노예로 보이는 토르핀이 왕과 아는 사이라며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크누트 병사들 입장에선 토르핀이 크누트의 최측근 근위대였다는 것을 누구도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토르핀을 병사들은 무시하며 쫓아내려 했고 자기들끼리 토르핀이 몇 대나 버틸 수 있을지 내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토르핀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만약 100대를 버티면 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토르핀은 근위대에서도 힘 좀 쓰는 이 녀석의 주먹 버티기, 카운팅에 들어가는데 맞기 직전에 목과 허리를 돌리는 믿을 수 없는 요령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결국 정신력으로 마지막 100대까지 버텨냅니다.ドールスナコ、ドルフィン、お前は本物の戦士だ。 처음엔 토르핀을 비웃던 그 많은 크누트의 병사들이 토르핀에게 이제는 경애를 표하며 진정한 전사로서 예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병사들의 부탁으로 크누트는 토르핀을 만나게 되는데요. 토르핀은 크누트에게 캐틸 농장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당연히 크누트는 그럴 마음이 있을 턱이 만무했고 협상은 그렇게 결렬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비장의 카드도 없이 그저 물러나달라는 그 한마디를 위해 죽을 정도로 맞아가면서 자신에게 온 토르핀에게 크누트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순수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バイキングの中からこのような男が生まれうるのか。美しい男だ。 이윽고 크누트는 자신의 대업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반대편의 세상을 만들 거라는 토르핀의 말에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크누트 역시도 잔혹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질서가 있는 그 낙원을 세우겠다는 자신만의 이상향으로 지금의 대업을 이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거대한 목표의 끝에는 낙원이라는 공통된 이상향을 두고 있던 토르핀에게 동주애를 느끼게 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크누트는 농장 지배를 전면 철회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캐틸 농장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토르핀과 에이너르는 며칠 전 죽은 아르네이주의 무덤에서 그녀를 기리는데요.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지켜본 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이 사선에 있을 때 그들에게 꼭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비참한 세계를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직 죽는 것만이 구원인 이 세계에 사람들에게 그래도 살아남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을 하게 되죠. ないなら作る。兄弟一緒に来い。ヴィンランドに平和の国を作るんだ。アルネイズさんに胸を張って語れるような。やろう兄弟。海の向こうに奴隷も戦争もない国を作ろう。 이제 토르핀과 에이너르는 농장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둘째 아들 올마르는 자신이 되고 싶었던 진짜 전사의 모습은 자신의 형 토르길이 아닌 바로 토르핀 너처럼 강하고 따스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호위대장 뱀은 토르핀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의 진짜 이름인 로알드를 알려주고 그들을 배웅합니다. 그렇게 길었던 빈란드 농장 시즌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두 사람은 드디어 빈란드로의 첫 여정 토르핀의 고향인 아이슬란드로 이제 돌아갑니다. こりゃどこ行ったクヌート。ふざけんなよ。まだ決着はついてねえだろうが。